제가 오려고 탁 마음 먹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. 막 떠나자 했을 때 뭐 이모 바로 가자 막 이러니까 나보고 머리가 돌았구나 막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. 엄마도 안 가겠다 하고 막 그런 걸 설득해서 막 오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집 환경이 너무 편안하고 했으니까 굳이 엄마는 왜 가야지 너무 위험하다. 왜 죽는 길을 너는 선택하려고 하냐. 최후의 선택을 너는 왜 하냐 이러는 거죠. 그렇지만 저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MZ세대라서 이 사회를 이해하기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핍박하고 하다 보니까. 근데 오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. 이제 자기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온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마음 변할까봐 너무 심장을 조였고 그렇지, 두렵지. 또 두렵고 혼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운전을 또 한 명 더 설득해 봤었거든요. 여자 혼자서 네, 또 근데 하는 그 사람은 다른 여자가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이사에 이제 가면 뭘 해야 될지 이해도 못했고 좀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같이 오려고 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. 어이 혼자서 안 될 것 같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제가 같이 운전을 하겠다고. 나 믿으라고. 내가 그냥 옆에서 같이 해겠으니까 믿고 가자고 막 그랬어요. 그치. 하다 보면 예. 졸리기도 하고 운전하다 예. 보면 이틀 동안 운전하면 네, 그랬어요.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왜 혼자서 안 되냐면요. 한참 달리다 보면 배에 물이 차거든요. 그게 또 물이 차게 생겼어요. 기관이 이렇게 다 돌아가면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기관을 발동시키면 나무배다. 쭉 오는 거예요. 그냥 손정만 이렇게 운전이라는 것도 별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배워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. 나는 힘든 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냥 이쪽으로 하면 반대로 배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요. 그게 이게 막 그렇게 생긴 배더라고요. 돈이 뭐 드는 원인이 있겠죠. 그렇게 나무 배인데 왜 들겠어요, 돈이. 근데 그걸 해보니까 아 내가 할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하고 했는데 그럼 한 명은 운전하고 예, 한 명은 또 다른 사람들은 물도 퍼내야 예, 되고. 맞아요. 그게 물 푸는 게 좀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모는 어차피 배에 올라서지도 못하니까 이제 선원실 안에서 그냥 누워서 자고 이제 그냥 있었고 그 안에 그럼 바깥 세상을 못 봐요.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위에서 나하고 이제 그 같이 온 그 사람하고 같이 운전도 하고 이제 물 풀 일 있으면 내가 물 풀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반대로 물 풀 때도 있고 꼭 물을 퍼줘야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달리던 도중에 쉬려고 물 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혼자서는 운전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, 그때. 그래서 저는 같이 하고, 진짜 잠 한 잠 안 자고, 그때 같이 하고 해보니까, 사람이 정신력이 중요해요. 저는 뭔가 선보면 뭐 마귀를 안 하게 보이고 막 그렇지만, 정신력이 있으니까 다 하겠더라고요. 아마 다 같을 거예요, 사람이. 그래서 그 이제 오는 길에 좀 많이 무섭기도 하고,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자유를 이제 떠났다? 막, 준비하고 이런 것도 많이 고민스러웠지만 그런 거 다 하고 막 이렇게 딱 완료되고 일단 출발해서 나서니까 이대로 죽더라도 괜찮겠다 막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. 왜냐하면 너무 자유롭잖아요. 그냥 내가 뭔가를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? 그 있잖아요. 닭을 가둬놓고 키우잖아요. 그 닭이 항상 밖에 못 나가다가 자유를 찾아서 막 나가면 너무 좋아하잖아요. 그 기분 그런 기분이었구나. 세상에. 그런 기분이었어요. 얼마나 북한이 이게 해외도 못 나가고 사람들을 꽁꽁 가다놓고 그 외부 정보도 못 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를 찾았을 때 네, 오늘은 이 예양 씨가 정말 그 북한 땅에 통제된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체육 대학 나오고 또 탁구 선수로도 활동하다가 정말 북한에서도 뭐 심지어는 도당 뭐 책임비서 뭐 이런 높은 사람 뭐 도의 뭐 조직부 시당 부장 책임비서랑 시당 책임비서 뭐 보면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탁구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과의 면이 넓어졌어요. 도당 간부, 선전부 담당 지도, 뭐, 시당 책임비서, 이런 사람들하고 어렵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, 그런 사람들을 나는 별로 어려움 없이 배워주고 막 그랬어요. 그 사람들에게 예, 가르쳐주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런 게 이제 습관화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좀 당당해진 것 같아요. 뭔가 어려움이 없고, 좀 사람과의 말할 때도 편해지고, 뭐, 좀, 많이 사는데도 많은 네, 도움이 됐을 많이 것 도움이 같고. 됐어요. 그냥 얘기도 하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도 막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당 책임비서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. 조직부 담당 지도원쯤 하면 시당 책임비서를 좀 검열하러 온 사람 부류거든요.
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서 막 배우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. 내가 배우는 선생님이고 좀 알고 하면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렇죠.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갑자기 검찰서에서 제가 탁구 수강을 레슨을 한다고 그런 것도 개인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저를 잡으려고 했어요. 그래서 저가 오라 그래서 갔다가 다음날 뭐 또 취재하러 오라 이래가지고 말 한마디를 했거든요. 그냥 그 조직부 담당이 탁구 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. 우연히.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. 근데 왜 시간이 없는데? 그래서 이게 검찰서에서 검사가 저를 찾네요. 검사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. 그러니까 뭐지? 왜 찾아? 그러더니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. 난데? 하니까 네 안녕하십니까? 막 이러는 거예요. 아니 이거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애 왜 찾냐고 막 그러는 거야. 그게 좀 조사할 게 있어가지고 누가 이게 시조가 좀 들어왔는데요. 그러니까 그거 내 사람이야. 그러는 거예요. 네. 앞으로 뭐 무슨 걸리는 게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저거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. 그 신경 쓰지 말라고. 야, 그렇게 네. 봐주면서 네. 레슨도 받고. 네, 맞아요. 야.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직업을 해결해 줄 사람이니까 끼우지 말라. 그러니까 굳이 찾지 말라. 내가 이제 아니까. 그러니까 네, 알겠습니다. 네, 다른 게 없습니다. 검사가 이 정도 검사 세거든요. 여기만큼 세요, 검사.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힘이구나. 내가 느꼈어요. 이게 권력의 힘이구나. 역시 힘없는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제 막 어떻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었지만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됐나. 그걸 내가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검사가 지나가다가 저를 마주친 거예요.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? 뭐라고? 궁금하시죠? 탁 마주치니까 반갑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저를 막 무섭게 조사하려고 하던 사람이? 무섭게 하더니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인사하니까 탁구를 잘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기 딸을 좀 배워줄 수 없냐고. 가르쳐 줄 수 네, 있냐고. 가르쳐 줄 수 없냐고. 항상 밖에 말을 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네, 가르쳐 줘야죠. 데려오세요. 근데 공짜로죠. 지금 공짜로 해달라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무튼 데려오세요. 저는 어차피 이 사람 없어도 되니까. 아무튼 반갑진 않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뭐 그런데 그래도 사람과의 사업이니까. 그래서 제가 좀 배워줬던 것 같고요. 그런 기억도 있는가 방면에 내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배란 거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갔잖아요. 그런 인맥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. 뭔가 더 크게 해보고 싶고. 근데 저는 다른 분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운영을 내가 있던 데서 운영을 했더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그쪽에서는 배를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뭔데 다른 데 나가서 그렇게 하는 쪽에 가서 배를 사가지고 운영했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생소했던 거예요, 땅이. 저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진짜 나의 축근으로 이제 그 간부들도 세우고 이러는 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. 생소한 거를 이제 나의 토로 만드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. 그게 6개월 걸렸어요. 그 기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사실 우리 예양 씨는 평양에서 살았대요. 어렸을 때부터. 그래서 말투도 사투리를 많이 안 쓰는 거고 평양에 이런 부드러운 말을 쓰고 살았고 또 사실은 전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한국에 나온 지 보름밖에 안 됐을 때 만났었어요. 그래서 보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게 사투리도 많이 안 쓰고 또 외모를 봤을 때 전혀 금방 나온 탈북민 같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오해를 했는데 실제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 평양에서 이렇게 대학교도 나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정말 지방에서도 이렇게 고액 과외 진짜 한 번 과외할 때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얼마였어요? 한 번에 원래는 자기 규정 돈이 10,000원인데 10만 원을 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. 막 우정 경기를 막 하자고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게임처럼 예, 맞아요. 도박상 게임처럼 돈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원래 경기라는 게 또 아무 목적 없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돈 내기. 대부분 돈 내기를 하자 그래요. 돈 내기를 하면 뭐 한 20만? 뭐 10만? 그런 걸 또 담배 가격으로 정해요. 담배가 가격이 20만짜리 있고 이런 거 30만짜리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정해서 담배를 안 내지만 결국은 말은 담배를 하지만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. 그때는 좀 기분이 좀 좋긴 하죠. 뭐 한 번에 30만 벌 때는 그냥 한 번 경기해가지고 내가 뭐 이기니까 당연히 그 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주지 않을까요? 그냥 배 힘들게 안 해도 그게 돈을 더 버는 거 아니었어요 혹시? 그렇긴 하죠. 근데 그게 또 뭐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배라는 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되면 어느 정도 잘 되냐 하면요 하루에 $100 하면
92만 원 돈을 벌 수 있는 게 배예요. 저도 이제 잘 될 때는.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그 정도 됐어요. 오. 그래서 한 탕 나가면 100만 원 지는 거예요. 그 하루에 몇 탕까지 나갈 수 있어요? 그래 하루밖에 안 되죠. 그게 최고예요. 한 근데 번밖에. 그렇게 못 벌잖아요. 지금 사람들이 10,000원도 벌기 어려운데 그런 직업이 없으니까 그걸 죽어도 넣으려고 안 하는 거죠. 결국엔 이제 터가 잡히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장사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배운용이에요. 그래서 돈도 이제 투자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고 이제 뭐 4,000달러 뭐 그 정도면 솔직히 그나마 4,000달러면 여기서는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. 유기 돈으로 넣고 보면 안 그렇지만 여기는 돈 벌기 쉽잖아요. 솔직히 한 100달러 벌기 어렵지 않잖아요. 우리는 100달러 벌려면 99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야지 100달러가 돼요. 달러 환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99만 원이라는 어렵다고요. 돈이 네. 하루에 그렇게 번다는 게 쉽지가 않고 최고의 그런 돈이죠. 돈을 또 이런 보위원들이나 안전원들이나 뭐 이런 좀 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또 뭐 절반을 그걸 달라고 버는 걸 알다 보니까 막 50%까지 달라고 하나요? 프로수는 이제 국가가 뛰어가는 거고. 40%라고 하는 건 내가 국가에 이제 등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40%를 의무적으로 바치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걸 이제 내가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 준다는 건 다 바치고 난 돈이에요. 네, 그렇게 되는 이미 다 거예요. 국가에다 40% 빼고 100만 원. 네.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잠수공들한테 내가 50%를 가지고 나머지는 잠수공들한테 튕겨주는 거예요. 3명이면 3명에서 너희 50만 나머지 가지고 너나 가져라. 그걸 보고 잠수공들은 와서 또 하는 거고. 그러니까 손주가 잠수공보다 엄청 많이 먹죠. 그렇게 해서 운영이라는 게 진행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을 버는 돈이 잠수공들에게 준 돈이랑 다 제하고 그럴 때 국가에다 다 제하고 예, 그렇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좀 그건 좀 어렵고요. 사실 그냥 잠수공들하고 같이 했을 때가 한 160? 뭐 좀 여러 개 들어오면 80 정도 들어온다 나한테. 그저 솔직히 저는 저한테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긴 해요. 그저 그 정도 들어오지만 또 운용이라는 게 그걸 또 다 가질 수는 없고 한 번 내보내야 되는 돈이 한 이제 그냥 어떤 걸 잡는가에 따라 있지만 한 3, 40만 원래는 70만 정도 드는 건 좀 많이 좀 큰 걸 보려고 하는 거고 2, 300만 보려고 하는 거고 한 3, 40만만 들면 또 이제 멀리까지 안 하고 가까운 데서 좀 뭔가 잡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좀 그런 게 다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들어오는 게 한 50만 정도는 진다 하게 해야지 좀 수입이 나는데 아무튼 좀 어려워요. 제 말로 하기 해상 경보가 끼우면 또 어렵고 그게 그래도 괜찮았어요. 그나마 저는 괜찮았어요. 전체적으로 한 달에 버는 돈 액수를 봤을 때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어요. 저희 능력도 있었지만 그냥 제 어린 나이에 그런 배운용만 하고 살기엔 너무 싫었고 좀 꿈을 좀 크게 저는 꿈이 높았어요. 좀 꿈이 있었어요. 어떤 꿈이 있었어요? 저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. 무슨 꿈이 있어요. 이순희의 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노래처럼 저도 꿈이 있었어요. 저만의 꿈이 있었고 거기선 실현할 수 없었지만 그나마 좀 망상까지 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언젠가는 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? 언젠가는 나는 이런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? 막 이런 환상을 많이 해봤어요. 근데 좀 거기서 실현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저희 꿈이라면 거기서도 좀 큰 뭔가 좀 회사 같은 거 운영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.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목숨 걸고 왔는데 꿈이 뭐가 있나요? 저는 꿈이 솔직히 많죠. 와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회가 많죠.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하고 싶은 욕심. 그래서 솔직히 너무 많으니까 뭘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고 막 그런데 그냥 좀 마음을 가라앉혔어요. 처음에는 너무 많이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지금은 가라앉히고 배워나가자. 지금은 그냥 뭐 영어도 모르는 게 너무 모르고 하니까 하나하나 배우면서 전반적으로 배워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뭔가 하나하나 해보고 싶어요. 이걸 좀 해보고 싶다면 그걸 먼저 하고 이러면서 저를 성장하고 싶고 그저 좀 크게 사람이 욕심이 많잖아요.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 하면 내가 그 길까지 갔다 하면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. 또 그렇게 나오고 싶은가 봐요. 죽을 때까지 이제 만족이 없을 것 같아요. 끝나지 않는 게 저는 자기 꿈이라고 생각해요. 제 돈도 사람이 얼마만큼 벌고 싶다는 게 없잖아요. 무한정 벌고 싶잖아요. 계속 벌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 환경에서는 그냥 무한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외에는 이제 좀
그 다음에 목표가 있겠죠, 당연히.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한번 달려버립니다. 그 목표가요, 저는 그 하고 싶은 게 많다고 했는데, 아직 솔직하게 정확한 진로를 선정 못했어요. 하지만 제가 거기서부터 하고 싶었던 게 그저 꿈이 이제 사업가 쪽이라 그쪽으로 가려면 제가 나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현재는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또 미천도 마련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잘 나가는 그런 멋있는 대학 중 하나 나오고 그리고 남한 사회를 좀 많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자격증 따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. 그런 걸 하나하나 따 나가고 그리고 돈 버는 쪽에 좀 약간 좀 신경을 써보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그 가지고,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돈을 파악, 벌려고 하면 그 정도 파악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해보고 싶어요. 솔직히 여러 가지 도전해보고 싶고 도전을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앞으로는 무한히 배우면서 대학도 졸업하고 그러면 잘 나가는 회사에 취직도 해보면서 그런 회사에서 좀 하나하나 올라가 보고 그러면서도 자기 사업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런 경험도 있어요. 제가 어릴 때 자기 사업을 막 무한정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이런 경험도 해보다가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. 이제 나이 뭔가 작은 거부터 이렇게 살살 올라가면서 앞으로는 좀 크게 되지 않을까 막 그런 거. 우리 예향 씨가 가지고 있는 비전도 있고 또 목표도 있고 또 이루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단계 정말 준비해가고 또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도 주고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우리 예향 씨가 앞으로 잘 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. 우리 너무 함께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 예향 씨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 어려운 길을 와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진짜 멋진 사업가가 되는 그날까지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자기소개와 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다른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Need me to be whole again. Thought you were the piece missing from me.